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곳입니다. 마치 거대한 여인이 하늘을 보며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산. 바로 한국의 미녀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산이 이렇게 사람 모습이랑 똑 닮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바위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시죠. 혹시 광주대구 고속도로 달려보신 분 계신가요? 특히 가조 나들목 근처를 지날 때 고개를 딱 돌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하늘을 보면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여인의 실루엣. 와, 이건 진짜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비로운 산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 전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전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한 인간의 아주 지극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주 아픈 어머니를 보시고 사는 효심 깊은 딸이 있었어요. 스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저 험한 산 꼭대기에 있는 약초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근데 그 길을 글쎄 맹독을 가진 뱀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딸은 망설이지 않았죠. 마침내 약초를 딱 손에 쥐는 순간 그만 독사에게 물리고 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딸은 약초를 품에 꼭 안고 집을 향해 기어가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 품에 닿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아요. 하늘도 이 딸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했던 걸까요? 어쩌면 이 슬픈 전설은 딸의 그 숭고한 희생을 산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겨서 우리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효가 뭔지 후대에 전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녀봉에는요, 이 이야기 말고도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인간 세상을 넘어서 신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어쩌면 금지되었기에 더 애틋한 사랑 이야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아주 먼 옛날 이 땅이 전부 거대한 바다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다에 표류하던 한 장군이 있었는데 옥황상제가 자기 딸을 보내서 그를 구하게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둘이 첫눈에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천상의 법도를 어긴 이들의 사랑에 옥황상제가 엄청나게 분노해서 두 사람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저주가 뭐였냐면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산으로 누워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녀봉은 계곡 건너편의 장군봉과 영원히 마주보게 됐고 닿을 수는 없지만 끝없이 그리워하는 그런 애틋한 풍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똑같은 산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요. 이 두 전설은 미녀봉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창문 같은 거예요. 하나는 인간 세상의 숭고한 효심을, 다른 하나는 하늘의 운명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미녀봉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 좀 놀라시려나요? 사실 이 산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또 다른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바로 문제산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그럴 문에 제주 제자를 써서 문학적 재능의 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운 외형보다는 이 산이 가진 지성과 학문에 대한 기운에 더 주목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조금씩 바뀐 거죠. 학문적 성취를 기원하던 문제산에서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미녀봉으로요. 예전에는 지적인 정신, 그 기운을 중시했다면 점점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형태로 그 의미의 중심이 옮겨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그냥 예쁜 산,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운을 주고 또 지혜를 주는 말 그대로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죠. 대대로 물려주고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직접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고 이 전설과 역사가 바위와 능선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미녀봉을 오르는 건요, 마치 바위 위에 쓰인 한 편의 긴 서사시를 직접 몸으로 읽는 것과 같아요. 저 멀리 여인의 긴 머리카락에서 시작해서 섬세한 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포근한 가슴을 지나서 마침내 정상, 즉 뱃부분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죠.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눈썹 바위는
그 섬세함에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신기한 게 막상 능선 위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산 아래의 계곡에서 올려다보면 와, 정말 마치 예술가가 붓으로 쓱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곡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 뾰족하게 솟은 코바위, 이 바위는 우리가 아까 들었던 첫 번째 전설, 바로 그 효녀 전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이곳이 그 딸이 뱀에게 물린 비극의 장소라고 해요. 이렇게 실제 바위의 모습이 전설에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해발 933m,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상이 여인의 머리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한 배 부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산의 옛 이름이기도 한 문제산 정상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했던 옛사람들의 마음과 아주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장소인 셈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여러 봉우리가 모여 하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빚어낸 대자연의 걸작이라고요. 정말 이 말처럼 미녀봉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입니다. 결국 미녀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변의 풍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이야기를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풍경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산과 강 혹은 아주 오래된 나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 곁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전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늘진 골짜기에 홀로 앉아 마른 젖줄 부여잡고 기도를 올리네. 바람이 실어 온 천리박소시 차가운 바위 끝에 피를 맺어라.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그리움이 산자락을 휘감아 눈물이 고이네. 머리봉이마 위에 구름이 쉬고 눈썹 바위 아래로 세월이 흐르네. 고바위 솟아 숨결을 나누고 유방봉 그 자리에 사랑이 맺혀 문제산 마루턱에 닿을 듯이 천년을 기다린 간절한 몸짓. 닿을 수 없는 하늘이라 해도 나는 이 모습으로 영원히 서리. 그대 향한 마음에 바위가 높고 이 땅의 모든 슬픔 다 짊어지고. 미녀봉아 울지 마라. 긴 꿈이 이제야 고요히 잠드니 산작에 꽃이 피고 그늘진 곳에 볕이 드네.